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 오시게 되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럿 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는데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샬럿 요즘에 엄청 못하고 클리블랜드 잘한다 뭐 그런 거죠. 클리블랜드가 또 이제 12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 샬럿은 지금 또 8연패입니다. 그냥 최근에 분위기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동부 순위상으로도 1등이랑 뭐 14등 간의 대결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그냥 클리블랜드가 당연하게도 좀 큰 점수차로 승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16.5라는 게 좀 거슬리죠. 올 시즌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는 이제 뭐 한 3번 정도 만났었는데 14점 차, 14점 차, 10점 차.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점수 차로 마행을 할 만한 점수 차로 클리블랜드가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샬럿이 좀 프랭권이 있었다. 그런 게 있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 클리블랜드도 좀 연승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막바지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샬럿은 이제 라멜로가 뭐 뛸 수는 있는데 출전 시간 관리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이고 브리지스도 2옵션으로서 오락가락한 모습이 있고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샬럿이 지금 공격 스탯이 되게 최악이잖아요. 이런 거 보이고 그전만큼 뭐 수비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클리블랜드 요즘에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좀 솔리드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냥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여러가지 각종 NBA 스탯 가운데서 클리블랜드가 1등인 부분들이 경기당 득점 1위,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넷 레이팅 1위. 한마디로 공격 잘 되고 있고 점수 잘 뽑고, 넷 레이팅은 공수 양면의 지표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넷 레이팅도 1위라는 거거든요. 그냥 클리블랜드가 단단하다 뭐 이런 거고, 내일은 뭐 딱히 뭐 무블리라든지 미첼이나 관리가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시즌 3번째 12연승이라고 하는데 샬럿이 이제 원정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홈으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이게 홈으로 돌아와서도 샬럿이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워싱턴, 골스, 미네소타, 워싱턴한테까지 뭐 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무난하게 봐야 되는데 과연 핸디를 할 수 있냐. 저는 클리블랜드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얘네들이 막 붙었을 때도 매번 그냥 클리블랜드는 대부분 좋은 구간이었고 샬럿은 그냥 오락가락 했는데 특히 그때보다도 요즘에 클리블랜드 좋고 샬럿은 안 좋고 이런 구간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요즘에 샬럿의 낌새로는 비빌만한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234.5 언더를 보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 거는 뭐 6경기, 5경기 가지고 왔지만은 최근에 한 10경기 정도 넓혀도 비슷비슷합니다. 좀 표본을 넓혀봐도 샬럿은 이제 득점이 97.6, 실점이 118.7로 여기에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고, 클리블랜드도 득점이 뭐 126.9, 실점 109.1로 여기에 있는 거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샬럿은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거의 뭐 한 11점가량은 뒤지고 간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뭐 10경기 동안 한 17점가량 앞서면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평균적인 데이터도 마헨을 볼만은 하다. 뭐 그런 거고, 언더 쪽으로. 뭐 이런 지표들 자체가 그냥 언더 보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었더라고요. 샬럿이 조금 이제 부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유타 경기는 탱킹 매치예요. 자, 토론토는 동부 13위, 그리고 유타는 서부 꼴찌죠. 15위인데 이 전체적으로 살피면 유타가 이제 탱킹 레이스에서 밑에서 3등 정도 되고 토론토는 아마 대여섯 번째일 거거든요. 이 직전 경기 때 토론토는 아예 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올랜도 경기에서 그 이제 클러치 상황에 거의 한 2점 차밖에 안 나는데 스카티 반즈랑 RJ 바렛을 빼버리고 그 자리 이제 G리그 선수들을 넣어서 그냥 우리 클러치 게임 이거 질게 하고 던졌는데 그 경기에서 올랜도가 마지막에 프란스 바거너가 레이업도 실수를 하고 이래갖고 오히려 토론토가 이겨버렸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랜도전을 2번 다 잡고 지금 2연승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타는 요즘에 그냥 대놓고 애들을 많이 빼요. 내일도 이제 마카넨, 콜린스, 클락슨 팀의 득점 자원들이 꽤나 이제 빠지는 모습도 발견이 되고, 그나마 이제 섹스턴이나 워커 캐슬러는 뛸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유타는 이제 뭐 홈에서 거의 한 뭐 계속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는 원정 일정 시작이 됩니다. 원래부터 유타는 홈발이 있는 팀이고 토론토도 원래는 홈발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내일도 토론토가 이제 그 백투백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 딕이라든지 퍼들이라든지 이런 데 빼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나 유타나 라인업을 상당히 좀 빼주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건데 이런 경기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개인적 예상은 나는 요즘에 유타가 아예 싹 다 뺐을 때도 세컨 유닛들 그런 친구들이 꽤 잘해줬던 거, 여기다가 내일 한 2명 정도는 주전이 뛴다.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득점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유타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대 팀들이랑 엄청 주고받아요. 템포도 빠르고 오펜 리바 시도도 많이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뭐 바로 트랜지션 일어나고 상대방이랑 되게 점수를 많이 주고받는 모양새가 있는데 일단은 오바 같은 거 생각이 들고요. 5.5 정도면 유타의 프렌도 볼만하다 싶은 게 일단은 상대적 상에서 홈이나 원정이 어떻든 유타가 7대1 정도로 많이 우세했었다. 그리고 요즘에 유타는 그냥 사실 저는 뭐 홈에서 좀 기록들이 좋아졌다든지 그리고 애들을 많이 뺏을 때도 벤치 자원들이 힘을 내줬다. 세컨 유닛이 힘을 내줬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뭐 필리포스키라든지 뭐 센사 뭐 이런 애들 다 잘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막연하게 유타의 프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분명히 토론토도 올랜도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홈 원정상으로 토론토가 이점이 있겠지만은 나는 그냥 보여준 모습 자체는 유타가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 토론토가 RJ 바렛이랑 딕 이런 애들이 관리를 받을 거라고 했었는데 백투백이어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뛰는 경우랑 안 뛰는 경우랑 넬레이팅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제 득실 지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언더 지표거든요. 그 그레이디 딕이랑 RJ 바렛이 없을 때는 득점은 6점 감소하지만은 실점이 5점 감소를 한다. 종합적으로는 얘네가 없을 때 11점가량 언더로 가는 거여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이거를 언더보 보는 데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오바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유타의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더 앞세우고 싶고 많이 좀 빠르게 주고받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예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댈러스 대 멤피스 경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댈러스가 은근히 멤피스 상대로 꽤나 정적이 좋았었는데 지금 댈러스의 결장 상황 보면은 센터들 싹 다 이제 빠져있다. 워싱턴 빠진다고 하고 여기다가 뭐 이제 엑섬이나 마틴이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틴은 장기 결장에서 뛸지 안 뛸지 모르고 엑섬은 직전 경기 못 뛰었거든요. 또 뭐 프로스퍼라든지 하디 같은 롤플레이어들까지 빠지는지라 지난번에 미러키랑 만났을 때 그때 분석한 거랑 똑같아요. 댈러스가 어빙은 시즌 아웃인데 그냥 자원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지난번에 이제 댈러스가 미러키랑 경기를 했을 때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날 이제 댈러스가 그래도 107점이나 냈어. 그냥 초반부터 터졌습니다. 자, 댈러스에선 클레이 탐슨이 28점, 나지 마샬 22점, 크리스티 13점. 클레이 탐슨이 뭐 야투 감각이 3점이 14개 중에 6개 뭐 아주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제 야투를 클레이 탐슨이 27개를 던졌거든요. 아시다시피 클레이 탐슨이 전성기도 많이 지났고 댈러스에서는 이제 뭐 그 어빙이나 본치치 이런 애들 다음으로 한 3옵션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지금은 클레이 탐슨은 1옵션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 팀의 1옵션을 지금 담당하기에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댈러스가 자원이 너무 많이 딸린다 그런 생각이 나고요. 물론 멤피스도 제가 매번 지금 그냥 단적으로 얘네들 최근에 11경기 동안 3승 8패로 엄청 안 좋기는 해요. 아무리 그래도 뭐 모란트나 베인 안 좋은 거 알겠다. 자책주가 없을 때 수비 안 되고 댈러스의 지금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자책주가 있으면 딱 써먹기 좋은데 공격 면에서 그런 것도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거는 댈러스가 저는 멤버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멤피스가 아무리 안 좋고 또 이제 얘네들이 못하는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멤피스가 확연하게 좀 우위에 있는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멤피스 못하는 거 알겠지만은 그거를 초월하는 댈러스의 자원 이탈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분명히 댈러스 요즘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수비는 더 안 됩니다. 그 센터진들이 싹 다 박살이 난 이후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엄청 따이 넣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인사이드 수비가 안 된다. 마침 멤피스는 드라이브인 시도,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하고 오펜 리바도 잘 잡는 팀이거든요. 상성면에서 댈러스의 지금 상태에는 멤피스가 상성면에서 좋다. 일단은 239.5. 지난번에 댈러스가 미러키랑 좀 빠른 게임을 했었을 때 그날도 댈러스의 공격 시도 자체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댈러스가 98번이나 야투 시도를 했으니까 저는 일단은 둘 다 좀 빠르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막연하게 오바를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멤피스도 여태 좀 못했던 거를 극복은 해줘야 되고 댈러스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239.5여도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멤피스는 미러키보다도 더 대놓고 빠른 템포로 하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뭐 이거 혹시라도 댈러스가 뭐 벤치 구간이라든지 그럴 때 가버리면은 그냥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오히려 이게 지난번에 미러키가 홈이었을 때 댈러스를 상대로 그때 9.5를 받았는데 오늘은 멤피스가 원정인데도 10.5잖아요. 사실상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는 셈이야. 그때 미러키는 되게 잘하고 있는 구간이었었고 멤피스는 지금 11경기 3승 8패로 못하는 구간인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핸디값이 멤피스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댈러스를 이 오즈들도 상당히 좀 깎아내리는 것 같다. 좀 약간 이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걸 알면서도 멤피스를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딱 봐도 결장이 엄청 심각하죠. 일단은 스가가 빠진다는 거. 여기다가
하텐슈타인, 제이덥, 도르트, 케이슨, 월라스 요즘에 뭐 주전 자원들을 거의 다 빼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다 홈그랜까지 퀘셔너블인데 사실은 이게 오클라호마 대 포틀랜드 매치업이 이 상대 전적이 엄청 심각해요. 오클라호마가 맞대결상으로 15연승 중이다. 4시즌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오클이 이 정도 빼주면은 포틀랜드가 해보마도 당연히 하겠죠. 포틀도 요즘에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온 오프 넷 레이팅이 차이난 선수들이 누구냐. 요키치가 1등, 스가가 2등이거든요. 이 덴버나 오클라호마 같이 서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들에 이런 팀들은 보통 특정 선수가 빠져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키치나 스가는 이렇게나 얘네들이 빠졌을 때 그 좋은 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나는 그래갖고 얘네들이 MVP급 플레이어가 이런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단적으로 내일 이렇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클에서 뭐 스가, 하텐슈타인, 제이덥, 도르트 이런 애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이런 지표들이 넷 레이팅이 다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61이 찍힙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스가가 없을 때. 득점 기대치가 100점도 안 되고 실점 기대치 104.67. 그냥 언더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딱 이제 스가가 빠졌던 경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이때는 댈러스가 돈치치도 없을 때고 어빙이 이끌고 있을 텐데 이때 오클라호마가 뭐 센터진도 싹 다 없었고 스가도 빠졌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멤버상으로는 뭐 케이슨, 몰라스, 제이덥, 도르트, 제일린, 위긴스 이렇게 뛰었는데 야투율이 38.5%. 3점은 그나마 좀 넣었어. 43.5%로 넣었는데 오클라호마의 스가라는 돌격 대장. 그냥 오클이 공격이 안 될 때 공을 쥐어주면 득점을 해주는 스가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팀 자체가 공격이 많이 무뎌지는 게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내일도 오클라호마는 스가가 없을 때 타격 그게 좀 신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런 좋은 공격 스탯지라든지 최근에 5경기 동안 평균 133점이니까 그냥 또라이급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 수비가 좋지는 못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마침 포틀랜드 요즘에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죠. 포틀랜드는 11경기 동안 10승 1패를 달리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 팀 만나서 4연패를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찾아오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4연승하고 그러다가 뭐 클블, 보스턴 같은 이런 좀 초월적인 팀들한테 지긴 했는데 내일도 오클이면은 이게 네이밍상으로는 빡센 상대지만은 상대 전적도 안 좋고 근데 오클라호마가 이렇게나 대놓고 휴식을 많이 준다고 한다. 저는 이러면은 포틀랜드가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투마니 카마라가 2월달 이달의 수비수를 선정이 될 정도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저는 매번 요즘에 포틀랜드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뭐 사이머스, 카마라 말고도 쿤 앤더슨이나 샤프 이런 애들 다 잘해주고 있고 일단은 내일 스가가 없을 때 오클이 곤경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오클라호마도 요즘에 5연승을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뭐 8승 2패로 잘하긴 했는데 그 8승 중에서 4번이 역전승이거든요. 사실은 초반에 좀 안 풀리다가 이 막판에 좀 뒷심으로 역전한 경우들이 많았다. 근데 이렇게나 자원이 많이 빠진다면은 그런 뒷심들이 저는 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뭐 위긴스 같은 애들 잘해주고 있었고 그거는 맞는데 사실은 홈그랜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 했었고 내일 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 정도의 격차라면은 이거는 그냥 포틀랜드의 프렌이라든지 언더를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게 언더오버는 226.5 포틀랜드가 저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빠른 템포로 한다 오바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한 6경기 동안 막 보스턴이나 클리블랜드를 만난 것도 있는데 클리블랜드한테도 연장 갔지만은 129점 연장을 안 갔어도 오버였었고 오히려 우세한 경기였었다. 보스턴 경기도 118점을 내면서 포틀랜드가 지금은 득점력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더를 보기 좀 애매한데 그냥 아까 봤던 오클이 스가가 없는 날 그때 98점을 기록했던 거 난 이런 게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내일은 저는 오클라호마가 공격면에서 상당히 좀 곤욕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템포가 그리 빠르지 않을 거는 같아요. 226.5는 언더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사실 이게 구도상으로 마이애미는 그냥 개 언더팀이에요. 사실 뭐 3점이 좀 터지는 날에는 그럴 때는 오바가 나는데 요즘에 3점도 꽤나 터지긴 합니다. 전체 3등이죠.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 동안 야투 1등, 3점 3등으로 공격이 매우 잘 된다고 하는데 득점 자체는 16등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언더팀의 지표다. 수비 역시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내용이 16등, 19등으로 중위권 정도인데 실점 자체는 전체 4등으로 잘 막았거든요. 마이애미는 이런 것들 보면 확실하게 언더팀인 거를 보여주고 있다. 요즘에 미네소타는 저는 좀 오바 냄새가 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신인 자원들
뭐 디빈첸조나 랜들이 복귀하기 전에 테런스 셰넌 주니어나 롭 딜링엄, 클라크 이런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쓰면서 미네소타의 템포가 상당히 올라왔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는 뭐 오클이랑 3번 붙는다든지 유타, 뭐 피닉스 이런 팀들이랑 많이 붙어가지고 미네소타가 지표상으로 이 오바가 많이 찍혔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일단 마이애미는 극 언더 팀이고 미네소타도 랜들이나 디빈첸조가 오면서는 그 전보다는 템포가 약간은 좀 저하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보니까 페이스가 그전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얘네 둘이 올 시즌에 맞붙었을 때는 94대 95로 11월달 꽤 오래전인데 라인업 차이도 그때랑 크게 변경된 것도 많이는 없고 비슷할 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밑에 깔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메리트가 많지가 않아. 저는 미네소타 요즘에 좋게 보거든요. 근데 마이애미도 생각보다 잘해. 아데바요가 요즘에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얘가 제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17경기 동안 야투 56.3%, 3점 40.8%, 경기당 리바운드 10.4개, 경기당 22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좀 미드레인지 같은 것들을 많이 던지는, 경기당 3점을 3개나 던지는 그런 빅맨 치고는 야투를 56.3%면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 내일 뭐 히로나 위긴스가 뛸지 안 뛸지 좀 봐야 되기는 해요. 지금 그냥 지표상으로 전 마이애미가 언더팀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경기당 한 225점이 뜬다고 하잖아요. 미네소타도 경기당 뭐 한 226점이 난다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 기준점이 너무 낮아. 저는 두 팀 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는 싶은데 요즘에 지표로는 마이애미가 언더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꽤나 높게 치키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애틀이나 인디애나 같이 엄청 뛰어다니는 팀 그런 애들이랑 해가지고 좀 뻥튀기가 된 것도 있기는 한데 언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난 요즘 모습으로는 마이애미도 잘하고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체급 자체가 미네소타가 더 큰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둘 다 동서부의 7위 팀인데 마이애미 29승, 미네소타 35승으로 차이가 꽤나 있기도 하고 체급상으로 미네소타가 나은 것 같아갖고 미네사이드 보고 언더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경기 같아. 자, 다음 세크라멘토 대 샌안토니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크라멘토가 몽크나 사보니스가 빠지게 돼요. 최근에 사보니스가 이제 햄스트링 올라왔고 한 4경기간의 결장이 있는데 그래서 발렌슈나스랑 키온 에리스가 선발로 뛸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몽크 사보니스가 뛰고 안 뛰고 위랑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플러스 3.21 몽크나 사보니스 빠질 때 마이너스 5.24 8.5점가량 다운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수비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둘이 빠지면 공격에서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한 8점가량. 두 선수에 대한 이런 그 공격에서 의존도가 꽤나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사실 요즘에 발렌슈나스도 되게 잘 데리고 왔고 키오넬리스도 제가 허슬이 굉장히 좋다. 종종 공격에서도 뭔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세크라멘토는 지금 잭 라빈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5경기 동안 뭐 야투 59.3%, 3점이 61.8%가 찍혀요. 이러면서 25.2점을 해주고 있다. 시카고에서의 좋았던 모습들을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폭발했던 구간도 많이 있었었고 여기다가 키건 머레이도 요즘에 부활을 했거든요. 원래 수비는 되게 잘해. 근데 올 시즌에는 3점이 많이 좀 삥난 것도 있었고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 6경기 성적이라고 합니다. 경기당 15.5점 해주고 있고 리바운드 뭐 잘 좋고 야투 50%, 3점을 경기당 7.3개를 쏘는데 43%래요. 얘가 시즌 초반에 진짜 3점이 완전 그냥 집 나갔었거든. 요즘에는 3점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키건 머레이까지 폭발을 해가지고 3점을 도와준다면 세크라멘토가 되게 이상적인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대로 3&D에다가 비윙의 역할 이런 것들 다 잘해주니까 그냥 구성상으로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꽤나 좋아 보인다는 소리고 자 내일 샌안토니오 이제 웬메냐마가 시즌 아웃이고 콜린스 팔고 베시 아웃이어가지고 센터가 이제 비욘보랑 마무밖에 없다고 했는데 비욘보가 그래도 꽤나 잘해주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샌안토니오는 웬메냐마 이탈 이후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이고 있고 2월달도 그렇고 웬메냐마 이탈했던 한 대여섯 경기만 봤을 때 상대팀한테 페인트존에서 실점이 세 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얘네들이 그 3점에 대한 빈도를 많이 줄이고 인사이드 빈도를 높였거든요. 그나마 요즘엔 라빈이나 여기는 뭐 키건 머레이 같은 애들이 3점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인사이드는 뭐 아무래도 사보니스가 없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뭐 드로잔도 그렇고 발렌슈나스도 그렇고 미드레인지나 이제 림 근처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도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상성면에서 세크가 괜찮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제가 웬메냐마 이탈한 초반에는 점수가 되게 안 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더팀인지 오버팀인지 좀 가물가물하다 이랬었는데 요즘의 모습을 보니까 시도 자체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템포 자체는 빠르다는 소리야. 샌안토니오가 웬메냐마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세크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크 요즘에 공격 아주 잘 되고 수비도 아주 잘 되고 이렇다고 있다 하는데
사실 이제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이게 한 5경기 동안 만난 상대들이 덴버, 댈러스, 휴스턴, 유타, 샬럿. 여기 중에서 뭐 샬럿이나 휴스턴 그리고 뭐 댈러스도 그렇고 어빙 부상당한 경기니까 그런 경기들에서 사실상 상대 팀들이 득점을 되게 못했어요. 휴스턴도 공격 고자일 때 얘기고 세크라멘토가 최근 만났던 상대들 중에 덴버 정도 말고는 좋은 공격하는 팀을 안 만났거든요. 샌안토니오는 물론 이제 바셀이 얼마 전에 또 커리어를 쓰고 그런 적도 있지만은 폴도 사실 나이도 많고 팍스 이 새끼손가락 골절 부상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저는 또 한번 야투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애들보다는 좀 뛸만한 애들입니다. 샌안토니오의 구성상으로는. 글쎄 샌안토니오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오바도 날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지표상으로는 샌안토니오 여기 보면 그냥 경기당 한 242점 난다고 하잖아요. 공격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는 그냥 못하고 이런 팀이어가지고 지금 오바 같은 거라든지 뭐 세크 사이드 볼 텐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세크가 지금 얘네들도 템포를 잘 모르겠어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덴버랑 붙었는데 그 덴버는 되게 오바팀인데 그 경기가 226점밖에 안 나가지고 사실은 좀 의심이 되기는 돼. 저도 정확히 지금 세크라멘토를 진단을 못 하겠거든요. 이게 사보니스랑 몽크가 없을 때 뭐 득점이 많이 빠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상성 면에서는 세크가 꽤나 괜찮을 거다. 그렇게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피닉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덴버가 요즘에 좀 헤매는 경기들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인사이더 최대한 놀아야 되고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직전 경기 세크한테도 꽤나 고전을 했어. 그래서 이 요즘의 상대들은 요키치가 이제 페인트존 안쪽에서 공을 받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공을 받으면 본인이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굉장히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딩 플레이를 많이 즐겨하고 상대 페인트존을 부숴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상대 팀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 써가지고 요키치가 애초에 페인트존 안쪽에서 볼을 받는 거를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상대팀이 되게 좀 많이 이득을 봤는데 피닉스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피지컬적으로 요키치를 괴롭혀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고 리차즈가 붙게 되면 인사이드가 무주공산이어가지고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뭐 상성면에서는 이게 덴버가 더 피닉스보단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올 시즌 3번의 지표가 전부 부커, 듀란트가 없었을 때여서 이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다. 딱 봐도 점수가 되게 안 난 게 보이죠. 내일이 236인데. 요즘에 피닉스는 엄청 못하다가 부커나 듀란트, 빌 이런 재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승리를 꾸역꾸역 해줄 때가 있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 클리퍼스한테는 사실 이거를 뭐 20점 차를 뒤지다가 이거를 뒤집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타이어스 존스 대신에 이 길라스피를 많이 썼던 것들. 타이어스 존스는 좀 패스 마인드 위주의 플레이어고 길라스피는 그날 되게 드라이브를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저는 저번에도 핸들러가 드라이브를 할 줄 알면은 상대의 이런 수비를 균열을 낼 수 있고 거기서 본인이 뭐 마무리한다는 거라든지 다른 선수한테 좋은 찬스를 내줄 수 있는 것들 그만큼 상대 수비를 인사이드로 좀 쏠리게 하니까 피닉스에는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부커, 빌, 듀란트 모두 다 이 드라이브인보다는 좀 미드레인지 슈팅 이런 쪽에 장점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시너지가 되게 안 나는데 드라이브를 할 줄 아는 상대의 이런 수비들을 인사이드로 좀 쏠리게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러면은 미드레인지 쏘기가 편하죠. 길라스피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나는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야. 원래 같으면은 요즘에 뭐 피닉스의 에너지가 진짜 바닥난 것도 그렇고 사실은 덴버도 오락가락하지만은 피닉스에는 미러키, 레이커스, 보스턴 이런 애들처럼 요키치를 괴롭힐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덴버 사이드나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덴버도 요즘에 본인들의 플레이가 명확히 잘 안 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았던 거라든지 피닉스도 직전 경기 때 길라스피 효과를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가본다면은 팀이 좀 달라질 것도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는 덴버 사이드다가 오바를 보면 편한데 또 이제 요키치가 못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시각 자체는 아까 말했던 대로 볼 텐데 조금 의심스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닉스가 직전 경기 때 달라질 만한 그런 근거가 있었다는 거 덴버 요즘에 좀 고전하고 있었던 것들 그래도 아무래도 덴버가 홈이니까 피닉스보다는 좀 위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만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뉴욕 경기인데 자 이거는 아무래도 뉴욕에서 오늘 제일런 브런슨이 제가 봤을 때 내일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레이커스와의 경기 때 제일런 브런슨이 발목을 제대로 다쳐가지고 일단 뭐 브런슨이 못 나올 것 같다는 걸 좀 전제하에 저는 맥브라이드를 위에 올렸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런슨이 있고 없고 오히려 브런슨이 있을 때가 넷레팅 상으로는 더 안 좋다고 나와요. 한 5.5점가량 마이너스다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공격은 브런슨 있을 때가 잘 되는데 수비가 브런슨 있을 때가 한 7점가량 안 된다고 하거든요. 맥브라이드는 사실 얘도
몸빵은 그래도 브런슨보다 좋고 수비도 좀 할 줄 알고. 사실 맥브라이드가 브런슨한테 엄청 처진다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브런슨이라는 선수는 뉴욕에서 고투가 아니다. 경기 막바지 때 클러치 타임에 활용을 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런슨의 역할이 좀 중요한 건데 어쨌든 내일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카렌서니 타운스가 지금 복귀를 하긴 했잖아요. 그냥 타운스가 최근에 한 4경기가랑 되게 못하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카렌서니 타운스인데 이 경기 동안 뭐 야투 23.1%, 오늘 되게 못했죠. 3점 16.7%, 득점이 12, 19, 11, 24. 타운스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4경기 동안에는. 오히려 부상도 그 전에 좀 있기도 하고. 그냥 타운스는 요즘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브런슨도 없고 타운스는 좀 이제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뉴욕이 딱히 좀 좋은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 글쎄 저는 매번 뉴욕 닉스가 얘네들이 일단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이어서 더욱더 브런슨을 안 쓸 것 같고 뉴욕 닉스는 매번 백투백일 때 점수를 되게 많이 낸다고 했었어요. 본인들이 뭐 지든 안 지든 간에 사실 오바 게임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근데 그것도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백투백에서 클리블랜드 만나갖고 105대 142 많은 실점을 해가지고 오바가 난 거였지 본인들이 잘하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백투백일 때는 토론토 만나갖고 121대 115 사실은 이것도 핸디값은 만족을 못했고 오바만 났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그 전 백투백일 때는 브루클린이라 해가지고 걔 언더게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뉴욕 닉스의 백투백일 때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얘네들의 순위 대비 백투백 성적이 5승 4패로 좋지는 못하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확연하게 언더팀이거든요. 3점 많이 아끼고 있고 득점 면에서도 인사이드에 대한 치중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레이커스 같은 수비가 좋은 팀한테는 고전했던 거고 그리고 요즘에 좀 이제 타운스가 마탱이가 가 있는 거 그거랑 내일은 브런슨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미칼 브리지스가 얘를 뉴욕 닉스가 빌라노바 커넥션을 구축을 하기 위해 미칼한테만 1라운드 픽을 5장을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 미칼 그냥 그 정도의 투자값으로는 전혀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못하고 있고 그냥 공격에서 역할이 상당히 적어요 미칼이. 수비 때는 클러치에 상대팀 이런 가드 돌파하는 거 막아주고 블락샷 찍고 클러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준 선수지만은 정작 얘가 이제 공격면에서는 역할이 좀 적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냥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뉴욕이 백투백 어제도 뭐 연장까지 치렀고 브런슨이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까지 저는 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사실 뉴욕을 못 보겠어요. 근데 클리퍼스도 직전 경기 때 하든이 진짜 대폭발을 했습니다. 50득점이나 하면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파웰이나 카와이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둘 다 사실은 메가리가 없는 애들이다. 이름값에 비해서 올 시즌 뭐 순위나 성적에 비해서는 요즘에 잘하고 있지 못한 애들의 대결이거든요. 막연하게 언더라든지 클리퍼스 사이드를 보기는 보는데 뉴욕이 내일 백투백일 때 별로 득점 면에서 좀 못할 거다. 그냥 그렇게 보는 셈이에요. 브런슨은 없을 것 같고 타운스 요즘에 부진이 좀 길었었던 것들 미칼 힘을 못 내주고 있다. 그냥 그런 쪽에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라든지 클리퍼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 메리트가 이것도 기준점이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이점이 별로 없어. 오늘 축구는 딱 한 경기 할 건데 칼리아리 대 제노아 경기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올 시즌은 제가 원래 칼리아리는 이제 사르데냐 섬이라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서 원정팀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올 시즌은 칼리아리가 막 홈이나 원정 편차가 아주 막 큰 정도까지는 아니야. 별로 보이는 게 많이는 없어요. 뭐 그래도 얘네들이 둘 다 중하위권이긴 한데 나름대로 갭이 있다. 올 시즌에 이게 세리아가 승점상으로 딱딱딱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도 제노아는 요즘에 이제 성적 자체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상위권 팀들한테 비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왔었어요. 이건 뭐 칼리아리가 돌격대장인 지토 루버모도 복귀도 하고 칼리아리가 뭐 엄청 뚜렷한 전력 누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냥 요즘의 포스로는 맞다이 싸움에서 제노아가 칼리아리 원정이어도 질 것 같진 않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제노아가 비에이라가 감독으로 온 다음에 질라르디노 감독 시절에 12경기 10승점 비에이라가 오고 나서는 15경기 21승점이다. 뭐 최근에도 뭐 인터밀란이랑 잘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려운 팀들한테도 아쉬운 패배였거든요 전부 다. 뭐 잔여 일정도 괜찮은 편이고 확실히 제노아가 좀 단단한 팀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이거는 칼리아리가 직전 경기 때 볼로냐한테 선제골을 넣었던 것도 그것도 크로스에서 나온 건데 크로스나 뭐 세트피스 이런 공중전 한 방은 있는 팀이어도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딱 봤을 때 제노아가 이거는 질만한 게임은 아니다 그렇게 내다보고만 있습니다. 제노아의 뭐 프렌이나 무승부 언더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거 봐도 얘네도 홈이나 원정 성적 심판 데이터 뭘 봐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